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해서 숨지게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 2016년에 발생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겁니다. 특히 이 범인 중에 필리핀 현직 경찰관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살해를 당한 그 장소도 바로 경찰청이었어요. 맞아요. 주차장에서 그랬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사건인데요. 범행은 2016년 10월 필리핀 앙헬레스 주택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경찰청 마약수사국의 현직 경찰관을 비롯해 범인들이 50대 한인 사업가 지모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시신을 전직 경찰관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화장해 유골까지 버려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이후에도 범인들은 지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지 씨 부인에게 우리 돈 1억 2천만 원이 넘는 몸값을 뜯어냈습니다. 영화도 아니고 정말 악질인데 이게 초기 수사가 잘 안 돼서 또 문제가 됐었다고요? 네, 범인 중 경찰이 포함되어서였을까요? 당시 초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의 목소리에 현지 경찰이 귀를 잘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용의자를 특정할 결정적 CCTV 영상을 확보한 것도 경찰이 아닌 자신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이거 확보는 무슨 지네들이 해. 차량 따라 들어오는 거, 또 딴 차량 의심스러운 거 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힌 거. 네, 그때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랑 이제 필리핀 사이에 외교 문제까지 사실 불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피해자 유가족 만나서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까지 직접 했잖아요. 예, 시간은 흘러서 사건 발생 이제 6년 만에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범인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마약수사국 소속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정보관 제리 옴랑인데요. 살인과 납치, 시신 유기 등의 혐의입니다. 재판은 사건 이듬해인 2017년부터 진행됐는데 검사와 변호사, 증인 등이 재판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미뤄졌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2명을 단죄했지만 이들의 상관은 무죄 선언을 받았고요. 다른 용의자는 코로나19로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범행 동기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체가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려주시죠. 예, 다음 소식도 이 범죄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더블 에이전트라는 단어 아시나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 이중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스파이 가운데 한 명이라고 불리는 이분, 로버트 헨슨 전 FBI 요원이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콜로라도주 플로렌스 연방교도소 측은 올해 79세인 헨슨이 감방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중 스파이면은 그 구소련과 미국 사이를 오갔던 그런 사건들을 담당하는 스파이였을까요? 이게 영화에 나오는 딱 그 소재잖아요. 이중 스파이. 양쪽 편인 척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 2007년 크리스 쿠퍼 주연의 브리치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이게 만들어졌었는데요. 헨슨은 무려 20년 동안 구소련과 러시아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2001년에 검거돼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헨슨은 1976년 FBI에 입사했는데 양국의 정보기관을 오가면서 정보를 빼냈는데 기밀 문서만 6,000건,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26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측의 첩보 활동 상황이나 러시아 내 미국 간첩 명단을 넘겨 구소련 장군이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대가로 러시아 측으로부터 140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다이아몬드, 롤렉스 같은 이 고급 시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꼬리를 밟힌 겁니까?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헨슨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FBI가 이 뒤를 밟다가요.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죠. 기밀 문서를 담은 쓰레기 봉투를 한 공원의 인도교 밑바닥에 이 테이프로 붙이는 헨슨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헨슨은 이념이 아닌 돈 때문에 저진 일, 오로지 돈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낚시 좋아하십니까? 전 낚시 정말 사랑합니다. 자, 근데 이 낚시 좀 하신다는 분들은 요 피레미도 이 월척으로 둔갑시키는 요 허풍이 대단한데요. 이용주 캐스터 허풍이 좀 심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대단한 이 어물이 잡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탈리아의 한 남성이 북부의 포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요 친구를 잡았어요. 엄청 큰데요? 길이가 엄청나죠?
월척도 이런 월척이 없습니다. 우와, 뭐야, 사람보다 커. 자, 이게 뭐냐면은 두 팔로 들어올리기가 버거울 정도로 거대한 맥입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그죠? 괴물 같은데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인형탈 같은 인형탈. 네. 이게 근데 진짜 물고기 맞고요. 메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메기가 저렇게 큰 거예요. 이분이 낚싯줄이 팽팽해 당겨지길래 이게 큰 게 걸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클 줄은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길이를 재보니까 무려 2m 85cm. 야, 이거 길이가 거의 장난 아닌데? 오성 기자보다도 훨씬 제가 손 들고 점프하는 큰데요? 길이가 있어요. 네. 최홍만 선수보다 커요. 네. 국제게임낚시협회 인증을 받은 현존 세계 기록보다 4cm나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견된 메기 중에 이게 세계 가장 큰 그런 메기네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 길이만 놓고 우와. 따졌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저 같으면 무게도 한번 재봤을 것 같은데 메기가 또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길이만 살짝 재고 다시 또 돌려주셨다고 합니다. 40분간이나 사투를 벌여서 간신히 잡았는데 이런 대어를 잡다니 아마 전날 밤 이 남성의 꿈자리 무슨 꿈을 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저는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우리 막 메기 매운탕도 해먹고 그쵸. 메기 먹잖아요. 네. 이렇게 큰 메기도 먹을 수 있어요. 100인분 나오겠다. 네, 메기 매운탕이 보양식이죠. 근데 이 남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돌려줬다. 돌려줬어요? 예, 이게 낚시인의 미덕이거든요. 잡는 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고 돌려주는 미덕도 필요한 거예요. 원래 이 진정한 강태공은 손맛만 즐기고 방생해서 덕을 쌓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유를 되찾은 맥이 집에 잘 돌아갔다가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은 더 커진 모습으로 한 번 더 등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더 커진 모습이요. 네. 이번엔 홍콩의 한 바닷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런 멋진 풍경 사진 안 찍을 수가 없겠죠. 지금 10여 명의 관광객들이 난간 근처에서 자세를 잡았는데요. 지금 파도가 좀 덮쳤습니다. 넘어지고 다 젖고 좀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지금 뭐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 다시 또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굉장히 큰일 난 상황이에요. 위험하죠. 사진 찍다가 일행 중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파도에 지금 휩쓸려 나간 건데요. 지금 다들 정신이 없어서 곧장 알아채지 못한 거죠? 그렇죠. 이 사라진 건 지금 여성 한 분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일행들이 뒤늦게 물에 뛰어들어서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을 했는데 결국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진짜 저런 파도 언제 더 크게 덮칠지 몰라서 조심해야 돼요. 네, 날이 빠르게 더워지면서 우리도 바다를 찾는 물놀이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